네, 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DSBA 연구실 박사과정 서승환입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논문의 제목 같은 경우에는 Context Autoencoder for Self-Supervised Representation Learning이 되겠고요.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렸던 마스크드 오토엔코더와 비슷한 맥락을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셀프 슈퍼바이스드 방식을 통해서 오토엔코더를 학습을 해서 이제 그 뒤에 어떤 파인 튜닝을 통해서 사용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컨텍스트를 조금 더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보겠다, 제안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래서 논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먼저 살펴보기 앞서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 논문의 저자들은 역시나 비전 도메인에서도 NLP 도메인에서 널리 사용이 되는 사전학습 모델인 버트와 같은 어떤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시작을 하고 있고요. 버트에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을 이제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이죠. 그래서 그 마스킹된 토큰들을 예측을 하는 그러한 이제 로스 펑션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스크드 이미지 모델링이라고 명명을 하고 있고요. MIM이라고 부르고 있고, 어, 이미지 패치를 마스킹을 해서 마스킹 토큰처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 같은 경우에는 버터와는 약간 다르게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인풋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버트에서 사용을 하는 것처럼 문장이 들어왔을 때 이제 보통의 단어 토큰들과 이제 마스킹을 하는 토큰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와 동일하게 여기서도 이제 패치 자체를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로 나누게 되고요. 모델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패치를 받아서 결국에 마스크드 패치를 예측을 하는 일종의 마스크드 랭귀지 모델링과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비주얼 패치와 마스크드 패치라는 것 자체가 동일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를 가진다라고 논문의 저자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뒷부분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모델 구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살펴보시면, 인- 그, 여기 앞에 있는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네, 붉은색 계열의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패치가 되겠고요. 아래에 보이시는 노란색 계열의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패치가 되겠고, 인코더라는 게 있고, 인코더를 거쳐서 레이턴트 컨텍스추얼 리그레서라는 게 있습니다. 리그레서라고 하는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냥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그냥 레이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위에 하얀색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는 마스크 쿼리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마스크 패치가 아니라 그냥 이제 마스크 쿼리, 저희가 이제 VIT를 통해서 디텍션을 할 때 많이 이제 넣게 되는 그러한 마스크 쿼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디코더에서는 앞에서 나왔던 앞에 레이어의 결과물을 받아서 디코딩을 하게 되면 타겟이라고 하는데, 최종적인 아웃풋이 되겠죠. 이 아웃풋을 예측을 하게 되고, 가운데 있는 이 얼라이먼트에 대해서는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구조를 봤을 때는 이 리그레서라는 게 들어가 있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하고 생소하다라고 봐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크게 봤을 때는 인코더와 디코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 이제 살펴보시면, 우선 인코더 같은 경우에는 VIT 구조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인코더는 비주얼 패치를 받아서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아웃풋으로 생성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GV라고 되어 있는데, V 같은 경우에는 비주얼 패치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 외에 다음
이제 단계 같은 경우에는 리그레서, 레이턴트 컨텍스추얼 리그레서가 되는데 여기서 이름이 이렇게 긴 이유 자체가 요 리그레서 자체가 레이턴트 컨텍스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제목 자체도 컨텍스트 오토인코더가 되는데 요게 일종의 핵심 모듈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모듈이 하는 일이 뭐냐면 앞단에서 비주얼 패치를 받아서 인코더가 VIT가 생성을 해낸 그 이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받고 그 외에 이제 또 다른 인풋을 받게 되는데 위에서 내려오는 이 마스크 쿼리라는 걸 받게 됩니다. 마스크 쿼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모두 동일한 값으로 랜덤 초기화가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걸 받은 다음에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를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로스 어텐션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초기화가 된 마스크 쿼리로 받고 키밸류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나온 이 비주얼 레이턴트 리프레젠테이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에 대한 크로스 어텐션을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GM이라고 불리는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만든 이 GM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마스크드 패치를 예측을 하는데 이 마스크드 패치를 그대로 픽셀 와이즈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디스크리트 토큰을 했고 이 디스크리트 토큰을 예측을 하는 구조로 본 논문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리트 토큰 같은 경우에는 달리에서 사용을 했었던 그 달리 토크나이저를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얼라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얼라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 윗부분에서 학습이 진행이 되고 있는 인코더를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 두 인코더가 구조만 같은 VIT가 아니라 정확히 동일한 인코더, 그러니까 정확히 동일한 VIT고요. 여기 VIT에 원래는 비주얼 패치, 비주얼 토큰들만 이제 지속적으로 놓고 학습을 하게 되는데 아랫부분에서는 마스크드 토큰들을 집어넣고 그럼 인코더에서 어떠한 결과를 뱉게 되겠죠? 그 결과를 뱉게 되면 이건 마스크 토큰을 넣어서 나온 이제 아웃풋이기 때문에 일종의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 그러니까 마스크 토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마스크 토큰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위에서 정의하기로 리그레서가 뱉는 아웃풋이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어, 모델을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아키텍처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위에 있는 GM과 아래에 있는 마스크 패치를 넣고 인코더에서 나온 그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정렬을 진행을 해 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정렬 같은 경우에는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MSE 로스를 통해서 업데이트를 진행을 하고요. 여기 아랫부분에 보이시는 작대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이 아랫부분에서는 백프로파게이션을 진행을 하지 않겠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이 얼라인먼트를 통해서는 VIT 인코더를 학습하지 않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얼라인먼트를 통해서는 이 GM만 업데이트가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일종의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오토인코더의 컨텍스트 오토인코더가 다른 방법론들과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로스 펑션이라고 적혀 있는 이유 자체는 여기 파란색 부분이 로스 펑션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요거는 저자들이 일부러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요. 우선 CA가 다른 방법론들과 다른 점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이어그램을 보는 방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V가 붙어 있는 거는 역시나 비주얼 토큰이 되겠고요. 비주얼 인풋 X이기 때문에 비주얼 인풋을
F는 인코더를 의미를 하고요. 인코더에 넣고 나면 어떠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겠죠. 그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H라는 리그레서에 넣게 되고 H는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뿐만 아니라 마스크드 쿼리를 받게 되죠. 그래서 이 두 인풋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뱉게 되고요. 이거를 디코더에 넣고 저희는 최종 아웃풋을 뽑게 됩니다. 요게 이제 CA의 방법론이고 B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는 BIT의 이제 다이어그램이 되겠는데 DIT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의 저자들이 말한 한계점을 그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극단적으로 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비주얼 패치가 같이 비주얼 토큰이 들어가게 되고요. 모델 자체에. 그리고 마스크드 쿼리가 함께 들어갑니다. 그래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아니라 비주얼 토큰도 받고 마스크드 토큰도 받아서 비주얼 아웃풋도 뽑고 마스크드 아웃풋도 뽑기 때문에 여기서는 인코더에 대한 이제 퀄리티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다. 그 인코더 디코더 구조가 아니긴 하지만 모델 자체가 두 인풋과 성질이 서로 다른 비주얼 토큰도 받고 마스크드 쿼리도 받기 때문에 그리고 아웃풋도 두 개로 나뉘기 때문에 퀄리티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IT의 이러한 한계점을 좀 완화하기 위해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사용을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는 인코더의 퀄리티가 향상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이 방법론 자체는 굉장히 고전적인 방법인 디노이징 오토엔코더와 뭐 구조 자체가 이제 개괄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이제 논문에서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는 노이즈를 주고 인코더 디코더를 수행을 거, 거치게 되는데, 전혀 마스크 같은 거를 고려를 하고 있진 않죠. 그래서 사실상 C와는 직접적인 비교를 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차용을 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아래 파란색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스 펑션이 되는데, 이 CA에서 사용한 로스는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그냥 합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Y에 대한 로스고요. 두 번째 로스 같은 경우에는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얼라이먼트 로스가 되는데, Y에 대한 로스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 논문에서는 타겟 자체를 디스크리트한 토큰으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Y에 대한 로스는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가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 마스크 토큰, 그러니까 마스킹을 했을 때 그 마스크 된 패치들의 그라운드 트루스 토큰과 저희가 이제 마스크 리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디코딩을 통해서 예측을 해낸 마스크 이제 토큰들에 대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우선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더해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과 인코더에서 나온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뭐 일종의 그라운드 트루스로 사용을 해서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는 두 번째 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 앞에 이제 MSA 로스 앞에 그러니까 얼라이먼트 로스 앞에 람다가 붙어 있는데 요 람다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휴리스틱하게 찾아서 2로 픽스를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DIT 같은 경우에는 로스도 단순한 것을 보실 수가 있고, 디노이징 오토인코더도 뭐 마찬가지로, 네, Y에 대한 로스만, 그러니까 리컨스트럭션 로스가 되겠죠, 여기서는. 그것만 고려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CA에서 마스킹은 어떻게 사용을 했나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 굉장히 짧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BIT에서 사용을 했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블락와이즈 샘플링을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완전히 랜덤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블럭을 구성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이제 확률적으로 샘플링을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걸 블럭와이즈 샘플링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총 160,
196개의 패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VIT를 진행을 하면 이렇게 패치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 75개의 패치를 마스킹을 진행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수의 패치를 마스킹을 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요 두 번째, 네 번째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랜덤 크롭을 형상화한 방법이,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크롭을 하고 마스킹을 이런 식으로 각 크롭에 대해서 진행을 해서, 이미지를 구성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실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요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이랑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이 같은 공간에 위치한다고 저자들이 주장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식으로 이제 실험을 진행을 하냐 하면, 원본 이미지가 있을 때 저희가 마스크를 진행을 하고, 비주얼 토큰을 넣고 마스크 토큰을 예측을 하는 모델을 학습을 진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CA의 이제 전체적인 구조가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학습이 진행된 CA에 원본 이미지를 전체를 다 넣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6개의 패치를 모두 다 집어넣고요, 인코더에 모두 다 집어넣고 가운데 리그레서 모듈을 쏙 빼요. 쏙 빼고 그러면 이제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이 빠지게 되죠. 빠지고 나서 이제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을 그대로 디코더에 넣고 복원을 했을 때 복원력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이미지가 됩니다. 그래서 위에가 원본 이미지고 밑부분이 이제 저자들이 그 실험을 설계한 방식대로 복원을 했을 때의 그 이미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원래 이제 디코더 자체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를 가지게 되는데, 원래 이제 CA에 학습이 된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 존재하는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을 받아서 마스크드 토큰을 예측을 하게 되죠. 마스크드 토큰을 디코딩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실험 같은 경우에는 학습이 완료된 요 구조에서 가운데 리그레서를 빼고요. 인코더에 전체 이미지를 넣습니다. 전체 이미지를 다 넣은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미지 전체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나오겠죠. 그럼 이 리프레젠테이션이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과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스페이스에 위치를 하게 된다면 디코더가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온전히 복원해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요 저자들의 실험 설계 자체가. 근데 복원을 해봤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복원을 하더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러니까 마스크드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만 계속 봐왔던 디코더가 그 인코더에서 바로 나온 비주얼 리프레젠테이션 스페이스에서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그대로 받아서 디코딩을 해도 디코딩 성능이 좋더라라는 거기 때문에 결국 요 GV와 GM이 비슷한 공간에 있다, 동일한 공간에 있다라고 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주장에 대한 근거를 달고 있고요. 두 번째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AD20K 이미지 데이터셋에 대한 TSN이 시각화인데, 왼쪽은 CA의 결과고요. 오른쪽은 VIT의 결과인데, 왼쪽이 오른쪽에 비해서 그냥 클래스별로 잘 모여 있다. 결국에 리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VIT보다 본인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게 리프레젠테이션 성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버트처럼 사전학습 모델로 우리가 기능을 할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는 이제 어텐션 헤드가 12개가 되는데 그 12개의 평균 값을 이제 히트맵으로 찍었을 때 가장 윗 로우에 있는 게 오리지널 이미지가 되고요. 두 번째 로우가, 그러니까 두 번째 행이 모코 버전 3가 되겠고, 세 번째가 본인들이 제안을 하고 있는 CA가 되는데, 모코 버전 3와 비교를 했을 때 CA가 보다 넓은 영역에 다양한 패치들과 어텐션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패치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정말 이렇게 어텐션이 넓게 퍼져 있는 게 좋은 건가에 대해서는 태스크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본인들이 넓은 영역을 보면 볼수록 그 사전학습 모델로서의 기능에는 조금 더 좋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그 맥락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이 오토엔코더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컨텍스트 오토엔코더에 대한 실험 결과인데, 이제 이미지넷으로 1K에서 1K는 아닌 것 같고요. 이거 오타인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그 타번 어큐러시를 뽑고 있는 게 이미지넷 1K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T 같은 경우에는 파인 튜닝이고, 요 LIN 같은 경우에는 리니어 프로빙이고, ATT 같은 경우에는 어텐티브 프로빙이라고 하는 건데, 파인 튜닝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뭐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파인 튜닝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리니어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런 식의 사전학습 모델에 위에 이제 리니어 레이어 하나를 쌓아서 그 레이어를 클래시파이어로 학습을 시켰을 때 성능이 얼마나 나오냐라는 거고요. 어텐티브 프로빙 같은 경우에는 본 논문의 저자들이 제안을 한 건데, 뭐 이건 일종의 크로스 어텐션을 통해서 이제 리니어 프로빙을 대체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 게 본인들의 구조가 자기들이 봤을 때 리니어 프로빙으로 그 성능을 파악을 하기에는 조금 좀 구조 자체가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본인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러한 형태의 프로빙 방법을 제안을 한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확실히 이제 어텐티브 프로빙을 했을 때 성능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진행을 한 에블레이션 스터디 같은 경우에는 어텐티브 프로빙이랑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디코더를 넣고 빼고 그리고 얼라이먼트를 진행을 하고 안 하고에 따른 이제 성능 변화가 되겠는데, 디코더도 놓고 얼라이먼트도 진행을 했을 때 성능이 가장 좋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성능표인데, 이제 AD20K에 대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에 대한 성능입니다. 그래서 IOU를 봤을 때 이제 CA를 800의 폭 학습을 한 게 가장 성능이 좋았고요. 슈퍼바이스드 러닝 인 DIT에 비해서도 성능이 더 좋아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MA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이제 연구가 되는데, 모델의 단순한 이제 구조의 단순함, 그리고 컴퓨테이셔널 코스트, 그리고 이걸 제가 직접 실험을 진행을 해본 건 아니지만, 구조를 봤을 때, 학습의 안정성, 이런 것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MA도 충분히 좋은 모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브젝트 디텍션과 인스턴스 세그멘테이션 코코 데이터에 대한 이 두 지표를 살펴봤을 때도 CA를 800의 폭 이제 학습을 한 게 가장 성능이 좋았다라고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궁금하신 점이나 코멘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